자, 5페이지에 이제 용어정의 그 2번에 양가로 1번 보실까요? 광역도시계획 뜻이 나오죠? 양가로 1번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지정된 곳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고 하거든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이 권이 지정이 되면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전광역시와 청주 사이라든지 대전광역시와 공주 사이라든지 대전광역시와 공주를 만약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두 곳을 뭐 나중에 그 도로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 계획 세우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도시군 계획 보시죠. 도시군 계획. 자, 아까 설명했듯이 도시군 계획에서 도시군이 의미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여기 군 중에서도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곳은 제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보통 군. 이렇게 줄여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지금 제가 여기서도 지금 딱 보면은 특광시군을 다시 한번 읽었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좀 더 천천히 읽었고 나머지 뭐 공간구조 발전 방향 빨리 읽었어요. 제가 빨리 읽는 부분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만이야 그냥. 그래서 중요한 부분일수록 좀 더 천천히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공인 중에 실무 같은 데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공법은 좀 통 크게 한다고. 통 크게.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를 낸다면 이제 기본 도시군계획의 종류 이 둘을 합쳐서 부르잖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도시군계획 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관리계획이 여기 있다. 틀리죠? 그러면 이 둘만 얘기하는 게 도시군계획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도 뜻이 똑같죠. 도시군이 얘기하는 것이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거기다 기본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여기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적인 방향을 정하는 건데 특광시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기본적인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면은 이 대전광역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 방향 정하는 게 이 계획이에요. 방향 정하는 게. 그런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여기서 방향을 정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뭐. 자, 그럼 양가로 4번이 관리계획 내용. 이 4번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관리계획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군, 특광시군 똑같고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에서 수립하는 토지용, 환경, 교통 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별로, 토지용별로, 환경별로 수립하는 구체적 계획을 얘기한다는 건데 대충 보셔도 되고 내용 5가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 이 내용 5가지가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내용은 넘기셔야 나오죠. 다음에 계획하고 다음을 지금 봐야 되잖아. 넘겨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아시라고.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이게 용어 중에서는 금년에도 나왔습니다만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게 관리계획 내용이야. 근데 이걸 알아야 다른 용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강약을 둬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도 하여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하니까 관리계획 했는데 관리계획 내용 했는데 아까 제가 특허시고 내용 당연하고 그걸 바꿀 수는 없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공간구조, 뭐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안보, 문화 이걸 왜 합니까? 그지? 내용을 아시라 그랬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 6번은 사실상 2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죠. 6번과 2번을 합쳐서. 이것도 거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 암기하다시피 해서.
암기하다시피 해서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고 머리는 가져가야 되지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봅시다. 지금 이 도시군이 특광시군단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특광시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특별시든 광역시든 자치시, 자치도시, 군이든 모습은 거의 비슷해. 지금 이 특광시군을 잘 관리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특광시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특광시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이 특광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내용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한번 어느 특광시군인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대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빽빽하게 사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고 반대로 많은 사람이 안 사는 곳도 있고 농사 짓는 곳도 있고 땅이 다르잖아. 많이 사는 곳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이 사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 필요하네. 건물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건물에는 뭐가 있나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주로 모여있는 건물이 상가. 상가 있죠. 상가를 이렇게 제가 그렸어요. 상가로 표현했어요. 상가가 모여있는 곳이 있고 또 주택이 모여있는 곳도 있고 주택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아파트든 뭐든 주택이 주로 모여있는 곳이 있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공장. 제가 그릴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공장 그림이었어요. 확실히 표현이 되죠? 거의 새 건물밖에 없어. 사회생활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이나 되니까 이렇게 한 1월까지는 제가 이 그림까지 그려드릴 거예요. 다음엔 그림 안 그리지. 이거 소비주체가 사는 곳이 집 아닙니까? 소비주체가 물건을 소비한다 그러면 생산하는 곳이 있어야 되죠? 생산하는 곳이 공장이잖아. 공장에 가서 직접 물건 띄우나? 중간에 소비와 생산을 매개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상가잖아. 물건을 생산을 하면 상가를 통해서 소비주체가 물건을 사다 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점은 똑같지만 건물의 종류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셋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왜 안 사는 곳 볼까요? 안 사는 곳. 사람이 안 사는 곳은 뭐가 있습니까? 산과 강을 그렸어 지금.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산과 강이 안 사는 곳은 아니지. 있는데 주로 이제 산과 강이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곳이죠. 또 산과 강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게 있어요? 논밭이 있잖아. 논밭. 응? 이건 자연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개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밭, 나무 키우는데 이 정도 있죠. 또 뭐가 있나? 상상해봐요. 우리 쉽게 볼 수 있잖아. 공원이 있어. 도로 있어. 근데 일일이 제가 그리진 못했잖아. 도로 있어. 공원도 어디 있어.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학교도 있고 뭐 다 있어. 경찰서도 있고. 너무 세세하게 그냥 피곤해. 이 정도면 충분해. 어느 시군이나 그렇잖아. 그죠? 사람 많이 사는 곳, 거의 없는 곳. 농경지 등이 주로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군을 잘 관리해서 먼저 땅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땅의 성격대로 거기에 맞는 식으로 땅을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행위전을 해야 돼. 예를 들어 기존에 집을 새로 짓는다면 기존에 집 있는 곳을 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집 있는 곳을 부셔버리고 나무 심는다? 맞지 않잖아. 여기 산이 훌륭한 산인데 여기다 아파트를 산 꼭대기에다 지어갖고 자는 거 다 망가져. 땅의 특성에 따른 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땅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특성에 맞게 분류하는 게 필요해요. 땅에 분류를 하고 그 성격에 맞게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이런 곳이 있을 때 땅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땅을 분류하는 것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건데 우리 관리계획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용도, 지역.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변경을 생략해. 용도, 지역과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용도, 구역제가 있어요. 용도, 구역제. 이 용도, 구역제로서 이제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이 존재하는데 이 구역의 지정 변경. 이것이 지역,
지구, 구역제고 쓰임새가 용도잖아요. 용도에 따른 지역, 용도에 따른 지구, 쓰임새에 따른 구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 개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적 분류예요. 요게 가장 기본적 분류라는 겁니다. 용도 중에 가장 기본적 분류라는 얘기는 특광시군의 땅에 대해서 4개 용도 지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지역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4개 지역이라고 해서 도관농자 있어요.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도관농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오늘 3시간을 써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까 행정체계 요거 잘 알아두시고 관리기로 정하는 내용 5가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오늘 본전 뽑고도 남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용도체계 기본적 분류. 자, 여기 보세요. 도관농지 하나로 지정을 해놔야 돼. 쉬워요,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행정체계라면, 도시군을 관리하는 행정체계라면은, 여기다는, 지금 지정을 해놔야 돼, 넷 중에 하나로. 여기다는, 무슨 색으로 할까? 여기다는 뭐를 지정해야 될까? 요게. 아니, 거기 앉아 계시면 거기에다 편해? 여기에 더 가깝, 그럼 거리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를 봐요. 자. 자, 봐봐. 도시지역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우린 아직 내용 몰라. 그런데 지역이 기본적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서 행정청은 이 4가지 지역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놔야 돼.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많은 사는 곳에는 4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을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 빨리 얘기해봐. 괜찮아. 당연히 도시지역이지. 이게 성격에 맞는 거지, 이게. 여기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이거 다 부셔버리고 새로 산 만들고 강 만들고 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여기다 도시지역을 지정해야지. 그래서 이쪽에 맞게 개발을 시켜줘야지. 그러면은 여기는 반대되는 이곳은 뭐를 지정해야 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격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여긴 뭐를 지정할까요? 여기는 농림지역 지정할 수밖에 없지. 아주 쉬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농림지역이에요. 여러분, 농림이 농사지을 농자와 수풀림자, 농업과 임업 합친 게 농림이야. 농림이 농업과 임업 합친 거. 농업은 농사 짓는 걸 얘기하죠. 논밭을 그래서 그래놨잖아. 농사 잘 지으라고. 임업은 뭐예요? 임업은 수풀림자. 임업이 나무를 잘 심어서 키워서 목재 생산하는, 이게 임업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나무는 있어. 그런데 이건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거야. 임업이 목적인 것은 목재를 나중에 크면은 벌채를 해서 목재를 생산하는 게 임업이거든요. 다르잖아. 그래서 농업과 임업을 합친 게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업과 임업 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넷 중에서 요거 쉽잖아. 요거 쉽고 요것도 어딘지 대충 눈치하면 쉬워요. 그럼 요건 뭐냐? 나머지 3지역에 준하는 게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이 관리지역이 되면서 각각 나머지 지역에 준하는 것이 관리지역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야. 준농림지. 지금은 없는 얘기죠. 옛날에는 준농림지가 있었어요. 난개발 문제 때문에 그게 폐지되고 대신 등장한 게 관리지역이에요. 옛날부터 이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3지역이 아닌 3지역에 준하는 것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다시 여기에 준하는 거, 여기에 준하는 거, 여기에 준하는 거 이렇게 셋으로 나중에 다시 나눠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4개죠. 도관농자. 이거부터 하셔야 되고 이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을 지정해 놓고 여기에 맞는 행위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 땅별로, 지역별로 이 땅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짓고 싶다고 짓는 거 아니야. 이것을 지을 허용된 거라야 허가가 나옵니다. 허용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아도만 허가 나오려면 뭐 비선실세를 통해야 되겠지? 보통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짓더라도 어떤 건축물 크기를 여기서 다 통제하거든요.
나중에 다 배우는 용어인데 하여튼 수많은 용어 막 안 배운 것도 여기서 막 쓰고 그래. 그래서 공법은 전체적으로 용어를 다 해보고 나서 두 번째 갈 때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 아직 모르잖아. 그런데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찍기 때문에 규모 통제도 당연히 공부해서 바로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 행위 제한 자체에 따라서 가격이 그냥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통제가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공법적 규제를 알고 싶으면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돼요.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 땅에 집업만 있으면 띱니다. 인터넷 쉽게 띌 수가 있어요. 그 토지용계획을 확인하는 서면이거든요. 그걸 띄우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용도지역제야. 땅 있으면 띄워봐요, 한번. 응? 용도지역부터 나와. 가장 제일 많은 용도지역제이기 때문에. 그럼 용도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만약에 더 좋은 땅으로 되려면 용도지역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바뀌면 다 표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용도지역이 땅이면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역 다음에 나오는 게 지구거든요. 지역 다음에 나오는 게 지구야. 근데 여기서 이제 지구와 구역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부가적 분류로서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건 지정을 해야만 돼. 그럼 지구는 왜 1번에 같이 돼 있느냐? 지역을 보충하는 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행위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 지역의 행위 제한을 하는데 이 지역의 행위 제한이 마음에 안 들 때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봤는데 지구가 있다, 지구가 표시가 됩니다. 무슨 지구다? 지구가 없다? 해당 없음, 안에 아예 표시가 안 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꼭 있죠. 그럼 지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나중에 이 도시지역 자체가 이 건물 성격에 따라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나중에 나눠집니다. 나중에 용도 지역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 상업지역이다 그러면은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이다라면 이게 제일 이제 토지 용도가 높은 곳이야. 웬만한 거 다 지을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아주 유흥시설 포함해서 이게 다 들어가. 학교에서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 상업지역에 학교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학교도. 유흥시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가 있어. 여기 학교 표시는 이렇게 학교가 있다. 그런데 학교 옆에 룸사롱, 나이트클럽. 중학교, 고등학교 옆에 나이트클럽. 야간 자율학습 하려고 남으면 그냥 옆에서 막 반짝반짝하고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춤추고 막 공부 돼요, 안 돼? 그런데 상업지역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상업지역이니까 막아야 되죠. 막아야 돼. 이걸 가지고서 아이고 내 아들 딸이 가서 춤부터 배우면 좋겠네. 좋은 시설 옆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지? 근데 지역상으로는 못 막거든요. 근데 막아야 돼. 그러면은 이럴 필요가 있으면 여기다가 우리 10개 지구가 있어요. 딱 여기에 맞는 게 특정용도 제한지구야. 예를 들어서 특정도 제한지구라 10개 지구라고 해서 지구 중에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못 들어오게 제한하는 이게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을 막을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게 특정도 제한지구 지구 파트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요거를 딱 지정했다면은 상업지역에서는 된다. 그런데 특정도 제한지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의 행위 제한에서는 그것도 따라야 되고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행위 제한도 같이 따라야 되거든요. 만약 이럴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 이게 지구 중에 하나예요. 자, 지구는 뭐라고요? 용도 지역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살짝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역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용도 구역은 이 뜻도 이 5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용도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서 6번 얘기라고. 이게 6번 얘기 책에서는. 근데 이게 나중에 들어서면서 이 6번에 등장을 했지만 그 전에 5가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법조문 파트에서는 용도구역의 하나로서 거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때문에 6번에 있지만 용도구역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 자체도 우리 용어에서는 지금 만나. 어디서 나오느냐? 용도구역 파트에서 나중에 배워야 돼. 근데 적어도 용도구역에는 이 5가지가 있다. 앞글자만 땄을 때 개도시 수입이다 라는 것 정도만. 요거를 앞글자도 그냥 이렇게 따는 거예요. 개도시 수입이래. 개 키우시나? 개 키우는 것 정도로 개가 도시를 이루고 있네? 개도시네? 개도시에서 수입을 한다면 뭐를 수입할 것 같아요? 그 사료 같은 거 수입하겠지 뭐. 하여튼 용도구역에는 개도시 수입이에요. 5가지가 있는데 다른 구역도 있기 때문에 개도시 수입인데 용도구역이 뭐 하는 거냐면은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게 구역이야.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고 따로 정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 이 개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공법 안 배워도 배워보신 분 있잖아. 개발을 제한하는 영어로 그린벨트. 그린벨트. 자,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은 주로 개발에 쓰입니다. 개발 안 하는 것도 주로 개발에 쓰여요. 근데 여기가 너무 개발이 되다가는 안 되겠어.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도시지역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도시민의 전체 건강을 위해서 아예 개발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여기다 뭐를 지정하면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되겠지. 그리고 건물 못 짓게 할 겁니다.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지역상으로 어느 지역으로 딱 돼 있지만 토지공개 확인서를 띄워보니까 구역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다. 따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이 별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역지구 구역제예요. 아직까지 쉽죠? 또 대답할 또 까먹었네. 자, 할만하죠 지금까지는. 자, 우리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군을 책임지는 행정청이야. 그럼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잖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건물 져라, 다 못 준다. 말이 안 되지. 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땅의 성격에 따른 분류가 필요한 거야. 땅의 분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용도 지역제, 용도 지역제. 제일 처음 하는 게 용도 지역제. 도관농자, 용도 지역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고 통제를 들어가는데 지역의 행위자원은 불충분하다.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지역을 보충하는 지구에서 첫 번째 내용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명령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역 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용도 구역, 개도시 수입, 용도 구역. 이게 지역 지구 구역제야. 자, 계속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땅의 성격에 맞는 통제 다 받아. 내 땅이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지구인지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행위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선 개인적인 통제를 받는 건데 이걸로 다 끝났지만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공적 차원에서 행정청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도시군이 돌아가지.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개인이 못하고 여럿을 위해서 같이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 우리 생활에서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이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이 건물주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 사람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시설이라 그래. 기반시설. 아까 여기서 도로 있다 그랬죠. 그게 기반시설이야. 기반시설. 여러분들 대전 시민이 필요한 도로를 각자 만들어요? 아니지. 소통해야 되니까 도로 있어야 되지. 그지? 그게 기반시설이 우리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시설, 기반시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뭐가 보여? 기반시설이. 여기서. 기반시설 여기도 있어 지금. 이 건물 내에도 있다고. 전기시설 기반시설이지. 여러분들이 쓸 것만큼 발전소 가서 건물 전기 생성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 전기시설 기반시설이지. 또 수도, 수도 기반시설이지. 또 가스 시설. 또 막 얘기해봐요 그냥 막. 전화 통신성, 그렇지. 통신성도 기반시설이지. 이 건물 나가보면 또 뭐가 있어요? 건물 나가보면 도로 기반시설이지. 또 철도 있고 전철도 있고. 또
광장, 공원, 여기 공원 있죠? 다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행정청은 뭐를 해줘야 돼요? 개인적인 사람들 통제하기 위한 지역지구 구역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 지역지구 구역 외에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잘 설치를 해줘야 도시군이 돌아가겠죠? 그게 기반시설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내용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봐요. 또 봐. 지역제. 지역을 보충하는 지구. 따로 정하는 구역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 살아가야 되니까 기반시설 필요한 거 반드시 관리계획 세워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면 웬만하면 이제 도시구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이 도시군이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발전하잖아. 그럼 발전할 때 대비한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구 10만짜리였는데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무슨 대기업이 이쪽으로 막 옮겨오는 바람에 아산처럼 말이야. 인구 5만 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인구 5만 명이 늘었다고요? 그러면 이 곳을 책임지는 행정청은 그 늘어난 인구 5만 명이 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네? 아니면 그 사람들 다 노숙을 해야 된다고 노숙을 말이 안 되잖아. 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 재개발을 통해서? 또? 재건축을 통해서? 또? 여기다가 기존에 여기다 한번 수용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 아파트 기존에 5층짜리 아파트는 이걸 부셔버리고 15층짜리로 짓게 되면 그만큼 인구 수용이 되겠네?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재건축을 통해서 그냥 재건축이라고 안 하고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할게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수용할 수도 있고 정비사업 외에 새로 도시 개발할 수도 있지. 신도시를 여기다가 개발을 해서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인구 5만 명을 수용할 수도 있죠.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잖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필요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도시구는 거의 끝났어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건 보충적 조치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이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분석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뜻은 계획은 계획인데 어느 단위로 수립하느냐,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뜻은 지구 단위 계획에다가 구역자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은 땅을 얘기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땅이고 이 땅이 지정되면 이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구 단위에서 지구는 여기 용도지구랑 달라. 이건 용도가 붙어 있잖아요. 쓰임새에 따른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구는 그런 얘기 아니야. 자, 우리 여기서 신도시 개발할 때 지금 어느 지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지구? 도안지구? 도안지구? 아니면 무슨 지구가 있어요? 여기 대전에서. 신도 관저지구? 그 지구예요. 여기 용도지구에서는 이제 여기 아까 뭐 특성도 제한이었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지역 이름을 딴, 동네 이름을 딴. 이게 지구 단위에 무슨 지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늘어난 인구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가 관리지역에다 적어놨잖아. 만약에 도시개발은 관리지역에 지정을 했다면 이 관리지역의 행위자로서는 도시개발을 못해요. 그러면 도시개발을 해야 될 땅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현재 이 지역을 도시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행위자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개발하겠다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 이쪽을 새로 신도시로 개발하는 데서 기존 지역상으로 신도시 개발이 충분하면은 이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못하는 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이쪽에 신도시가 들어갈 땅에다 지구 단위계의 구역을 딱 지정을 합니다. 그런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되면 이때부터 여기는 무슨 지구 이제 이게 말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구 단위계획 지정되면은 여기다 이제 지구 단위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2, 4, 8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도 정비사업 할 때도 기존의 정비사업을 아까 5층짜리를 부셔버리고 15층을 지을 수 있다? 그대로 지으면 돼. 근데 현재 15층을 지을 수 없는 행위 제한 속에 있다라면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지구 단위에 세워서 15층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풀어주고 나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요. 도로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정비사업을 하든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이 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이게. 자, 그럼 다 끝났어요. 다시 갑시다. 자, 일단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땅을 나눠야 된다니까. 용도지역이 기본적 분류예요. 용도 지역 보충하는 게 지구니까 지역과 지구가 나오고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구역이 나오고 지역지구 구역제가 기본적 행위 제한 분류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개별적 통제지.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기반설이 나오잖아. 기반설. 그리고 이 도가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할 때 대비해서 어디를 도시개발할지 어디를 정비사업할지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도시 성장까지 이제 감안했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지구단위 계획과 그 지구단위 계획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로서 필요하다. 이게 5가지 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이거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도시군을 관리하는데? 이게 없잖아. 도시군 관리는 이걸로 충분하잖아. 이렇게 해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거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요거를 계속 앞으로도 응용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도 종종 이거를 외워요. 그냥 용 기도지 뭐에 쓰는 거야, 이게. 외운다니까 실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외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또 하기 위해서 용 하면서 뭐 삼용이 어디 쓰는데 도대체. 이거를 풀어서 예를 들어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관리기능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했을 때 풀어서 낸다고요. 여기서 용을 기억하면 뭐 할 건데. 용도 지역의 4가지 지역이 다시 또 세분화되는 수많은 거 다음 주에 배울 텐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네? 기반서를 이거 그대로 냅니까? 안 내. 풀어 쓴다고 이거를. 자동차 정류장에 설치다. 여기 들어갑니다. 기반설이니까.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가 편하가 좀 의미가 없어요. 도시군 관리에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줘야 하고.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이해 못 시키는 것만 제가 두 문자를 떠드린다고. 바꾸면은 대책이 안 서거든? 모르거든? 1번 다시 봅시다. 됐어. 이제 안 봐. 자, 우리 2번, 6번 합친 게 용도 구역이라 그랬어요. 그 뜻은 나중에 구역 파트에서 배우셔야 돼. 네. 지금 뭐 필수 확인 문제 이런 거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내용만 지금 보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아주 기초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이 문제는. 자, 5번 보셔. 지구 단위 계획 뜻. 자, 이제 이 내용이네요. 이걸 묻고 있네. 용어에서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자,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정진, 미관계산, 양원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왜 이렇게 빨리 읽으십니까? 괜찮아. 일부만 잘 보시면 돼. 일부. 바꾸면 그걸 바꿔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디에 대해서 개발할 것이냐, 토지용 합리화, 기능적인 쭉 나가는 것은 개발하겠다는 얘기에 불과해요. 요거를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어디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아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시군이라고 했죠? 특광시군의 전부가 아니고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개발한다. 그게 포인트라고. 그 포인트를 잘 보시라고. 다른 것에 힘을 쓸 게 아니고. 관저지구,
관저지구, 관저지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전지구라고 얘기를 안 하죠? 도시군을 수립한 분, 대전은 대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대전시 단위로. 근데 여기서도 이 중에서 관리계획 내용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은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의 일부, 관저지구, 도안지구 이런 식으로 일부를 개발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문제 낼 때는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틀린지 물어보고 일부를 하는. 그래서 작은 개념이야. 관리계획 내용에서는 작은 개념이 되는 거야.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입지구제 최소구역에다가 계획이 붙어 있어요. 근데 입지구제 최소구역이라는 건 말 자체가 구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 뜻은 구역에서 배우시게 돼. 그런데 이렇게 입지구제 최소구역이 땅에서 지정이 되면은 이게 개도시 지입 중에 입이잖아요. 이 구역이 지정되면 그곳에서 계획 세우는 것을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7번 기반시설. 7번 기반시설. 최근에는 이걸 잘 내고 있어요. 관리계획은 원래부터, 관리계획 내용은 원래부터 제일 많이 냈던 것이고, 최근에는 요게 한 두 문제, 최근에 한 두 문제 나왔던. 왜 나오느냐?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내니까 틀리거든. 기분 좋아서 또 낸 거. 항상 그랬잖아요. 맞추는 문제 내고 틀리는 문제 낸다라고. 근데 영어 시간에 다 맞추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틀리는 문제로 요거를 종종 인기를 내더라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기반설이 이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올해도 나왔어. 올해도 나왔는데 올해는 이 책에 없는 것 정도가 나왔다고 오히려. 요 기반설 내용 중에서 이제 일부는 다시 세분이 되고 있어요. 0에 따라 세분이 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제가 나왔어도 책 쓰면서 일부러 여기다 안 집어넣어놨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기반설 문제를 냈어도 여러분 이거를, 이 종류가 지금 여기만 해도 7가지로 나와 있죠? 종류가. 이 종류를 구별하는 거.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이거를, 교통시설로 뭐가 있구나. 교통시설에 도철, 항공. 외워서는 안 된다고 이게. 언제 외워 이거를? 끝이 없는데? 느낌 잡으시면 돼. 다 성질 비슷한 것들끼리, 다른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놨기 때문에 느낌만 잡으시면 되고, 지금까지 어렵게 냈던 0까지 하는 문제도 세밀하게 안 했어도 공법을 이해하실 때라면 저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왜? 성격이 다르니까. 아까 우리 쭉 기반시설 중에서 한번 보세요. 1번이 교통시설이 있잖아. 교통에 관련된 건 뭐 하는 거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교통시설이죠? 다 교통에 관련돼 있잖아. 그렇게 느낌 잡으시라고. 이걸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고. 교통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놨네? 응? 공간시설. 교통과 공간은 다르잖아요.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에요. 공간을 이루는 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자, 우리 대전 광장, 아니면 공원, 녹지가 있다, 유원지가 있다.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시설 아닙니까? 공간에 가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시설이죠? 이게 교통과 공간시설 다르잖아. 이렇게 느낌만 좀 잡아주시면 돼. 유통공급은 각종 유통공급에 관련된 시설을 얘기합니다. 네? 각종 유통공급에 관련된 시설을 얘기해요. 유통과 공급,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수도, 물을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열을 공급하는, 방송통신, 전파를 공급하는, 공동구라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배워요. 도로 밑에 이제 빈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 전화선 싹 집어넣는 거 공동으로 하거든요. 다 공급에 관련된 거야, 시장. 다 유통 공급에 관련된 것들이네. 응? 유통 공급에 관련된 것들이네.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런 것들. 공공문화체육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방제시설이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잖아.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 방수, 사방, 방조. 빨리 읽었지만 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 아닙니까? 방화, 방풍, 방수는 다 화재를 막겠다, 바람을 막겠다, 물을 막겠다, 방자 다 들어가는데 하천, 유수지, 저수지 같은 거. 하천은 어느 재해를 막고자 하는 설비예요? 이거? 하천에 물난리 막으려고, 장마철에 물난리 막으려고 하천을 정비해놔야 되잖아. 방제시설이 그래서 들어갑니다. 유수지, 물이 흘러가는 저수지 이런 것들, 못 같은 거 다 이게 방제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시설이 다른 하나보다 교통시설에 관련된 거 쭉 집어넣고 하천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다르잖아.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 6번과 7번 요거 좀 주의하시면 끝이죠. 6번과 7번 요건 좀 주의하실 거. 왜냐하면 6번 같은 거 특히 대충 보시면 이거 헷갈려. 그냥 보건위생시설이거든요.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보건위생이다. 보건위생시설이다. 그러면은 항상 시설은 이제 기반시설의 줄임말로 보시면 되고 보건위생에 관련된 시설인데 보건이 뭐예요?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소 할 때 보건이야 이게.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잖아. 그러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니까 주로 건강하게 살자. 건강에 관련된 기반시설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화장시설. 화장시설 아시죠? 집에서 화장하는데 화장대 말고 화장시설. 공동묘지, 묘지, 봉안시설. 봉안시설이 납골시설을 얘기합니다. 납골시설. 지금은 납골이라고 안 그래. 봉안이라고 밭들 봉자 편안한 자리에서 옛날엔 그냥 뼈를 그대로 보관하는 게 납골이었잖아. 밭들어 편안하게 모신다 그래서 봉안시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소리하면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같은 종합의료시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네? 화장을 해서 봉안하고 자연장에 모시든지 뭐 장례식 다 도축하는 다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야? 따로 공부하는 그래서 이건 헷갈리지. 아니 보건위생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이게 각종 죽음에 관련된 여기 다 모여있네? 어떤 느낌이 와요? 느낌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죽음에 관련된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위생적으로 관리 안 하고 방치를 해놨다. 신경 안 썼다. 전염병이 돌아서 산 사람들 건강이 무너져. 그래서 이게 보건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소 함부로 못 잡아요. 도축장에 가서 제대로 절차 가지고 잡는 거지. 보건위생설로 통제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건위생이에요. 그럼 환경기초는 말 그대로 환경기초니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기초에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설, 수질오염 막이설, 폐차장, 하수도, 폐차장 이게 대표적이지. 하수도, 폐차장.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문제 내려면은 다음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3번의 유통공급시설에 관련된 것들 쭉 해놓고 하수도 집어넣으면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수도는 상수도 같은 수도는 어디 들어가요? 유통공급에 들어가죠? 근데 다른 건 유통공급에 관련된 거 다 해놓고 하수도 딱 해놓으면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지. 하수도는 유통공급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기초에 들어간다고. 우리 상수도는 깨끗한 물, 중수도도 있어, 하수도 있어. 하수도만 아닌 거야. 하수도를 잘 공급해서 어디에 쓰라고 공급을 합니까? 아니죠? 하수는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잖아. 상수도랑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하수도는 환경기초. 폐차장도 주의하세요. 폐차장은 아까 일본의 자동차 교통에 관련된 시설로서 헷갈리기 쉽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거 다 교통시설에 들어가 있잖아. 올해 문제도 뭐 이 자동차 정류장과 아닌 거 뭐 찾게 하는 것이라 사실 영어를 공부 안 해서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이 느낌만 잡아 있으면. 그런 문제였는데 특히 어렵게 낸다면 이런 거 폐차장. 이 폐차는 교통시설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게 우리 폐차할 때 폐유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수랑 폐차장의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는 거야. 이게 이번에 나온 문제거든요. 필수 확인 문제가? 아니 이거 책에서 왜 이렇게 필수 확인 문제를 한번 이론하면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다가 몇 회다 하는 걸 분명히 넣어놨는데 이게 왜 몇 회가 표시가 안 돼 있지 이게? 이게 올해 나온 문제예요. 올해 나온 문제. 근데 이것만 한번 슬쩍 한번 볼까? 국교법상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자동차 정류장은 교통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교통시설 중에서 자동차 정류장은 다시 대통령령으로 종류를 다시 세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원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까지 다 공부해? 안 그래도 법에 나있는 아까 7가지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다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이거 처음 나온 거야. 이게 처음 나온 거야. 이렇게까지 묻는 게 처음 나왔다고. 틀리라는 문제지. 틀려도 돼. 그런데 틀리더라도 느낌이 돼 있으면 찍을 수가 있다고요. 자, 우리 자동차 사용자 한번 세분할 때 우리 봅시다. 어? 일부러 앉아. 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자동 화물자동차 휴게소, 교통광장. 혹시 교통광장이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으로서 광장은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잖아. 교통광장은 광장 중에 하나겠죠? 비슷하게 해놨잖아. 그런데 나머지는 직접 차가 다니고 차 다니는 사람들이, 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게를 하든지 환승을 하든지 직접 교통에 관련된 시설로서 정류장을 세분한 건데, 세상에 교통광장인데 광장을 어떻게 정류장이라고 종류를 나누겠어요? 교통광장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거는. 그죠? 교통광장의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 만남의지 뭐라 그래? 네?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그럼 이기고 있지. 그거를 자동차 정류장이라고는 얘기를 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이거를 이런 게 나오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세분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기본서 빼놨어, 내가. 네. 글쎄 이게 또 나온다면 글쎄 뭐 몇 년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나오더라도 이거 아닌 다른 걸 내겠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제가 요거는 지금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게, 이런 걸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평상시에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하시라고. 응? 아니, 당연히 이 중에서도 저라면 찾을 것 같아요, 이거. 광장은 공간을 이루는 시설인데 교통차가 붙어 있어 헷갈리게 했을 뿐이지. 자, 8번의 도중교육 시설. 야, 영어도 이렇게 많잖아, 지금. 자, 8번의 도중교육 시설. 여러분 힘든가요, 지금? 응? 어때요? 한 7분 정도, 8분 남았는데 어차피 뭐 끝까지는 다 못하고. 지금 공부 첫 시간인데 할만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조금 피곤해지는 것 같아? 조금 어려워요? 아직 한 것도 없는데 뭐 조금 어렵대. 지금 시작도 안 했구만, 제대로. 시작도 안 했구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1월달, 3월달 가면요. 이거 왜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그럴 거야. 그래서 그때는 속도를 또 빨리 냅니다. 너무 쉬운 거 갖고 왜 이렇게 끊냐는 거지. 응? 근데 지금 워낙 낯선 걸 처음 해서 그래. 하나하나의 용어를 다 모르잖아. 근데 다행히 그래도 조금 어렵다는, 조금이라는 얘기 붙어 있으니까 괜찮네요. 보통은 첫 시간부터 막 이렇게 되는데, 에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 그냥. 8번 안 나갈래. 오늘 기반설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거를 복습은 시간이 중요하진 않아요. 많이 하면 좋겠지. 좋은 거 아니야.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복습하는 습관은 기울이셔야 돼.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습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습관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습은 반드시 하세요. 했던 부분 갖고 했던 부분을 다시 보시면 돼. 그냥.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